서울의 4월,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다. 작은 골목 사이에 자리한 시간 정거장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오래된 건물 1층에 숨어 있었다.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28살의 박준호는 이곳의 단골이었다. IT 회사의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는 그는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이 카페를 찾았다. 185cm의 키에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작은 방울 소리가 울렸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다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가 들어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플레어 스커트, 어깨에 걸친 카디건과 발목까지 오는 긴 생머리. 마치 2000년대 초반 드라마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고 슬픈, 마치 오랜 기다림을 품고 있는 듯한 눈동자였다. 죄송한데요. 목소리마저 달랐다. 맑고 투명한, 마치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법한 그런 목소리였다. 준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다 찼네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카페는 한산했고 빈자리가 여러 곳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어떤지 그녀가 자신의 앞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 네, 물론이죠. 그녀가 앉아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진한 향수가 아닌 마치 봄꽃처럼 자연스러운 향기였다. 준호는 그녀를 몰리 훔쳐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참 좋은 곳이네요, 여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와요. 일하기 좋아서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IT 회사에서 개발 일을 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IT라는 단어가 생소한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스레드 하세요? 준호는 놀랐다. 요즘 누가 먼저 스레드 얘기를 꺼내나? 보통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물어보는데. 스레드요? 아, 네. 하긴 하는데. 스레드가 뭔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당황했다. 스레드를 모른다고? 메타에서 만든 트위터 대체 플랫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 SNS인데요. 트위터 같은? 아, 저는 싸이월드 하거든요. 싸이월드요?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좀 올드해서요. 도토리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실례지만 성함이 미소예요. 웃을 미, 웃을 쇼. 미소요.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준호예요. 준걸할 준, 클호. 준호 씨.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토록 달콤할 줄이야. 준호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네, 좋아요. 첫 만남.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어쩐지 필연 같은. 준호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미소도 자신이 2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몰랐다. 한강공원에서의 첫 데이트는 마법 같았다. 노을이 지는 강가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앉은 두 사람. 미소는 여전히 신비로웠다. 모든 것이 2000년대 초반의 감성으로 가득했다. 미소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글 쓰는 일이요.
잡지 기자? 비슷한 거예요. 어느 잡지요? 미소는 잠시 망설였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준호에게도 느껴졌다. 그게 지금은 폐단된 잡지라서. 준호는 더 묻지 않기로 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투, 심지어 휴대폰도 이상했다. 낡은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미소 씨, 솔직히 뭔가 다른 점이 많아요. 미소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준호 씨,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저 2005년에서 왔어요.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네? 무슨... 정말이에요. 저는 시간을 넘어서 여기 왔어요. 2025년 이곳으로요. 준호의 웃음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준호 씨, 농담이죠? 제가 왜 사이월드를 하는지,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이제 이해되죠.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온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준호는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럼 정말로? 네, 저 20년 전 사람이에요. 2005년 4월 15일에 제가 살던 4월에서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준호는 머릿속에 복잡해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의 싸이월드, 폴더폰, 2000년대 패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들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심지어 공기마저도요. 바람이 불어왔다. 미소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자신이 사람에 빠졌다는 것을. 그녀가 어디서 왔든 언제에서 왔든 상관없었다. 미소야. 처음으로 반말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왔던 것처럼. 상관없어. 네가 어디서 왔든 언제에서 왔든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해.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첫 번째 손 맞잡기.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준호는 이 손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야, 나는 돌아가야 해. 뭐?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내 원래 시간이 망가져요. 2005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시간의 균형이 깨진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시간관리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는데 3개월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두 시간대 모두에 문제가 생긴다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지금이 중요해.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겠어. 하지만 미소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이미 2개월 넘게 2025년에 머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미소는 싸이월드에 첫 번째 일기를 남겼다. 오늘의 기분? 설렘과 불안. 누군가를 만났다.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게 있을까? 미소, 드림. 동시에 준호도 스레드에 글을 남겼다.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시간 여행자라고 한다. 말이 안 되지만 믿어진다. 아니, 믿고 싶다. 해시태그 새로운 만남, 운명, 미수. 서로 다른 플랫폼에 남긴 두 개의 기록. 20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첫 번째 흔적이었다. 그 후 한 달은 꿈 같았다. 미소는 준호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2005년과 2025년의 기묘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일상이 펼쳐졌다. 미소는 2005년 방식으로 요리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햄 대신 스팸을 사용했고
계란말이에는 당근과 대파를 많이 넣었다. 커피는 믹스커피를 선호했고 TV는 항상 지상파 채널만 봤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미소야, 이거 봐. 이제 AI가 그림도 그려줘. 정말 신기해요. 2005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너희 때는 뭐가 최신 기술이었어? 아이팟? 그리고 PMP요. MP3 파일로 음악 듣고 동영상 보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준호는 미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를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2000년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미소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열심히 꾸몄다. 2025년의 일상을 2005년의 감성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녀의 취미였다. 오늘의 기분은 행복. 준호가 만들어준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어요. 2025년의 음식들은 정말 다양하고 신기해요. 하지만 가장 맛있는 건 함께 먹는 것 같아요. 해시태그 데일리 행복한 하루 2025년 일기. 사진도 함께 올렸다. 투샷이었는데 미소는 V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2000년대 감성이 문신나는 사진이었다. 준호도 스레드의 일상을 기록했다. 그녀와의 일상이 새롭다. 2000년대 감성을 배워가는 중. 믹스커피도 나름 괜찮고 지상파 예능도 재미있다. 시간여행의 부작용일까? 행복감일까? 해시태그 일상 미소와 함께 2000년대 감성. 둘은 서로 다른 시대의 문화를 배워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미소는 준호에게 2000년대의 순수함과 여유로움을 가르쳐 주었고 준호는 미소에게 2025년의 편리함과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미소가 2025년에 온 지 2달 반이 지났다. 시간 관리인 할아버지가 말한 3개월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미소는 거울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미소야, 이상해요. 제가 늙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이상했다. 2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20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준호가 뒤에서 안아주었다. 우리 미소가 원래 예쁘니까. 준호야, 정말 이상해요. 제가 늙지 않고 있어요. 준호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미소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녀는 시간여행자인 것이 맞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그날 밤 미소는 싸이월드에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기분, 불안.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나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시간여행의 부작용일까?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속하지 않아서일까?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건가? 고민 많은 미소. 준호도 같은 시각 스레드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정말 시간여행자인 것 같다. 그럼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건가?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샵, 불안, 시간,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불안을 서로에게 온전히 털어놓지 못했다. 행복한 시간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여름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마음에는 점점 불안이 자라났다. 미소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공포도 커져갔다. 미소야, 오늘 어디 갔었어?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도서관이요. 2025년 역사책 좀 읽어보려고요. 누구 만나지 않았어? 미소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준호야, 왜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그냥이 아니었다.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시간여행자라는 미소의 정체성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이 모르는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언젠가 예고 없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미소야, 휴대폰 좀 봐도 될까? 휴대폰이요? 왜요? 준호의 요청은 점점 강요가 되어갔다. 미소는 어쩔 수 없이 낡은 폴더폰을 건넸다. 준호는 그녀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했다. 2005년 친구들과의 연락은 당연히 두절되어 있었고 2025년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의 연락도 거의 없었다. 미안해. 내가 이상했나 봐. 준호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폼에서 미소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사랑받는 것과 감시당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하지만 그 무서움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준호는 미소의 외출 시간을 체크했고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물었다. 미소의 자유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 미소는 그날 밤 싸이월드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기분, 답답함, 사랑받는 것과 구속당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누군가 나를 너무 걱정해주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샵 공인, 사랑, 자유. 동시에 준호는 스레드에 자신의 불안을 드러냈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무서워진다. 사랑하는 마음이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샵, 집착, 사랑, 두려움. 두 플랫폼에 남겨진 글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사랑의 밝은 면만 있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사랑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소야, 8시까지 들어와. 준호의 말은 이제 부탁이 아닌 명령이 되어버렸다. 왜요?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무슨 친구? 너 여기서 친구가 어딨어? 준호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미소는 상처받았다. 2025년에 와서 어렵게 사귄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준호는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만난 언니들이 있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위험해. 위험하다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준호와 미소의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다. 준호는 그녀를 지키려 했고 미소는 자유를 원했다.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완전히 충돌하진 못했다. 그날 저녁 미소는 8시 5분에 집에 도착했다. 단 5분 늦었을 뿐이었다.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미소를 맞았다. 왜 늦었어? 버스가 막혀서요. 정말? 다른 사람 맞는 거 아냐? 준호야, 왜 나를 믿지 못해요? 미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심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일 줄 몰랐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잃을 두려움이 더 컸다. 오늘의 기분, 슬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건 정말 사랑일까요? 나를 지키려고 한다면서 나를 가두는 건 맞는 걸까요? 진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란스러워요. 상처받은 미소. 그녀가 멀어져 간다. 내가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가려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집착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놓아주는 것과 지키는 것. 그 경계를 모르겠다. 해시태그 집착. 사랑의 어두운 면. 후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미소가 2025년에 온 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갔다. 시간 관리인이 말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 3개월의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소는 시간 정거장 카페에서 시간 관리인 할아버지를 만났다. 처음 2025년에 도착했던 그날처럼 그는 여전히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시간 관리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시간의 균형은 절대적입니다.
더 이상 머물면 2시간대 모두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럼 준호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기억이 지워집니다. 마치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미소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준호의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워진다니 마치 이 모든 사랑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네? 당신이 원한다면 2025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대신 2005년의 당신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요? 당신도 천천히 사라질 겁니다. 시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지죠. 1년, 길어야 2년 정도면 완전히 소멸할 겁니다. 미소는 충격을 받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뿐이라니. 그날 저녁 미소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일 돌아가야 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준호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시간관리인이 말한 3개월이 끝나.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그동안의 집착과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며 오직 사랑만이 남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지켜줄게. 누구든 상관없어. 준호야,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시간 자체와 싸워야 하는 거야. 준호가 미소를 꽉 안았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의심과 집착으로 망쳐버렸는지 깨달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 밤을 세워가며 이야기했다. 지난 3개월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집착과 의심으로 얼룩진 시간들도 결국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마지막으로 싸이월드에 글을 남겼다. 오늘의 기분, 이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났다. 짧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준호야, 고마웠어. 나를 사랑해줘서. 비록 기억에서 지워질 테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야. 사랑해. 영원히 미소. 준호도 마지막 스레드를 남겼다. 그녀가 떠난다. 시간을 거슬러 돌아간다. 3개월이 너무 짧았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 미소야, 사랑해. 어디에 있든, 언제 있든. 이별, 시간 여행자. 영원한 사랑. 오후 3시. 처음 만났던 시간 정거장 카페에서 이별이 시작되었다. 미소는 2005년의 옷차림으로 준호 앞에 서 있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응, 그래야 해. 기억이 정말 다 지워져?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줘. 사랑해, 준호야.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해. 카페 안에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시간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미소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갔다. 준호야, 혹시 나중에 2005년 4월 15일에 시간정거장 카페에 와볼래? 말은 안 통하겠지만 그냥 한 번만. 꼭 할게. 미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준호는 멍하니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초 후. 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준호의 기억에서 미소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노트북을 정리하고 카페를 나섰다. 2005년 4월 15일, 서울. 미소는 자신의 원래 시간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2005년의 서울.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20년 후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르며 미소는 울었다.
혼자만 기억하는 사랑. 상대방은 기억하지 못하는 추억들. 하지만 미소는 기다리기로 했다. 20년 후, 2025년 4월에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2025년 4월 15일, 정확히 20년 후, 준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시간정거장 카페를 찾았다. 왜인지 모르게 이날 이 시간에 여기 와야 할 것 같았다. 카페에 앉아있던 그때 문이 열렸다.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플레어 스커트, 카디건, 그리고 긴 생머리. 죄송한데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미소예요. 웃을미, 웃을소. 준호여. 준거랄 준, 클호. 미소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났다. 운명은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더 자유롭게 사랑하리라. 몇 년이 지나 준호와 미소는 결혼했다. 미소는 시간 여행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지만 가끔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당신이 2005년에서 온 것 같다며? 미소는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와 미소는 서로 다른 시대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사랑이라는 시간의 틈새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소는 아이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었다. 시간이 따뜻하다는 뜻이었다. 우리의 사랑처럼 시간이 따뜻하기를.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 어느 날 시온이 할머니 품에 안겨 시간을 물었다. 시간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순간들 속에서 자라나는 거란다. 준호는 미소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자. 네,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두렵지 않아. 시간의 틈새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